오늘 사회를 맡은 밀락 인디 트레이닝 센터 센터장 김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편하게 사실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우리 사실 이게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그 실장으로 계셨던 이시재 실장하고 계획을 했던 건데 좀 약간 이제 딜레이가 좀 된 부분이 있어요. 문제. 그래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외국에서도 흔쾌히 좀 와주신 존 후앙 씨하고 슈도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땡큐. 첫 번째로 이제 그 섹션 첫 번째는 이제 부산 지역 인디 음악의 한계와 대안.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도 요즘에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공연이 갑자기 이제 2년 반 만에 풀리게 되면서 공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명한 이제 티켓 파워가 있는 가수들이라든지 밴드들 이외에는 반대적으로 이제 인디 밴드라든지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쪽 씬들이 티켓 파워가 더 약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약간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부산 지역에서 음악을 할 때 뭐 클럽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음반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서 행사는 많고, 그러니까 밖에서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티켓을 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팀들이 앨범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창작 활동보다는 행사를 팀을 해야 되나? 그렇게 준비한 팀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음악 생활을 좀 이어가는 게 힘들어진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불타 씨께서 지금 굿 카펜터스 이제 레이블 대표를 맡고 계시고 래퍼시지만은 밴드 활동을 같이 또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해야 됩니까? 네. 저는 부산에서 인디 레이블 굿카펜터스 레코드 대표이자 부산 힙합 크루 스티키 리더인 정불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자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법 오랜 시간 관객 혹은 주위에 있는 지인으로서 한 10년, 20년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사실 관객 생활을 되게 오래 해본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인디 문화라든가 그리고 이런 음악 뮤지션 이런 서브컬처가 되게 힙한,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없는 자기 말고 있는 힙한 감성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찾는 무리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포커스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체가 너무 발달하고 사실은 뭐 유튜브만 봐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단절되면서 너무 볼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해도 힙한 거였는데 너무 이제 문화 자체가 좀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3년 운영하면서 본 지금 현재 부산 인디는 아직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조태준 형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좀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한 방식만 해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었는데, 이제는 사실 너무 아는 게 많고 사람들 수준도 높아졌는데 우리는 너무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전업 아티스트라든지 전업으로 뮤직 비즈니스라는 분이 부산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뮤직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블 자체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스탠스도 조금은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비즈니스로 간다기보다는 이걸 서포터스 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인프라가 커지면 좋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평소 때도 이제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많이 나누는 얘기인데, 올 초부터 약간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획자들도 많고 제작사들도 많고, 사실 좀 능력이 있거나 좀 이렇게 좀 튀는 친구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부산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쪽에서는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이런 제작적인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열심히 자기 음악을 하다 보니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나온다. 그걸 되게 부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좀 티켓파도 생기고 팬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기획자들하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작을 좀 약간 참여할 수 있는 제작사들이 좀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밀락 인디 트레이닝 센터에서 저희가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로 공연 기획자 양성화 과정을 한 5개월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12명인데 그 중에서 뭐 한 3분의 1이라도 4분의 1이라도 좀 공연을 앞으로 계속 만드는 친구들이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했는데, 앞으로 약간 이런 고민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분 정도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조태준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출신이시고, 일단 갈매기 공화국 막내이시죠. 거의. 아닙니다. 그쪽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활동 많이 오래 하시다가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뭐 책도 내시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부산에 돌연 내려오셔가지고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울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네. 부산에 약간 지금 한계를 넘어서 약간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네.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태준과 부산그루브에서 조태준을 맡고 있는 조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음악을 한 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올라갔고 서울에 올라가서 2020년도까지 있다가 왔었는데, 그 핫지와 TJ라는 팀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한 17년 정도 음악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부산에서 한 번도 음악 생활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어릴 때 그때만 해도 형님들 다 아시겠지만 학교 동아리가 완전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즐겁게 하다가 그때 있었던 그런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먹혔나 봐요. 서울에 올라가서 많은 뮤지션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데뷔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산의 그 인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고 그냥 이런 건가 정도만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었을 때는 아주 큰 가능성을 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종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음악들이 아주 특색이 있거든요. 아주 뭔가 특색이 있고 그런 다양성들이 아직 살아있고 낭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아주 낭만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음악하고 있는 거에 되게 큰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도 부산에서 음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다른 거는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관객이 많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없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관객들이 이제 돌 수 있게 여기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은 미디어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뭔가 사람들이 손을 뻗었을 때 바로바로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뭔가 아주 쉬운 브랜드 저기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라는 아주 쉬운 그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매주 정기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뮤지션들 안에서 그 컨텐츠 자체에서부터 조금 이래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왁구가 좀 맞아야 된다. 예, 왁구가 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두서없이 그냥 좀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에 있는 뮤지션들과 부산에 있는 뮤지션들의 어떤 그 콜라보를 저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노래 중에 그 부산 그루브란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서울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부산 사람들 진짜 많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서울에서부터 나왔던 가사였어요. 정말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밑에 뭔가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산에 내려와서 봤었을 때도 답은 그거였거든요. 뭔가 한 밴드가 튀거나 한 밴드가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로 보이게 됐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뮤지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음악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자기가 있는 그런 매력들을 보일 수 있는 그라운드가 생기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공연 자체를 어떤 브랜드화를 하나를 시켜서 역으로 부산 뮤지션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목말라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뭐 서울에서 뭐 직장 생활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부산 그루브 이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인디 밴드들이 뒤에 이런 화면에 부산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획을 해서 3팀 정도 공연을 한다 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도를 통해서 매체의 주목을 받고 그 브랜드가 부산에서 그런 그 브랜드가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그 브랜드가 부산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는 항상 그런 공연의 장이 있는 거죠. 부산에 장이 있고 그 팀들 몇 팀을 해서 우리 이런 단체에서 그런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주목을 받으면 당연히 부산에서도 주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참 공략을 하고 이거는 또 내부적인 컨텐츠 문제인데 서울에서 지금 음악하고 있는 부산의 필드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도 서울에서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조금 발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페셔널한 기획자들도 있고 그리고 큰 제작사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생산력에 있어서 뭔가 자기 음악을 조금 눌리더라도 관중들을 배려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사실 또 서울에서 그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 지금 부산에 있는 이런 낭만적인 음악을 하는 이런 요소들이 또 목마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팀들도 상호 교류를 하고 또 느끼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정말 좀 좋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싶고 이것을 좀 사실 단기 프로젝트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좀 장기적으로 작게라도 한 3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좀 해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저번 주에
그 부산 출신 에브리 싱글데이 밴드의 문성란 감독이랑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겠느냐.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문성란 감독은 드라마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부산에 같이 이제 올라갔던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항상 부산에 좀 목말라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겠나. 그래서 그럼 이제 갈매기 공화국 타이틀로 해서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거나 좀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조태준 씨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 서울 쪽에 있는 기획자들이나 제작사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산에 괜찮은 팀들 소개해달라는. 근데 막상 이렇게 무작정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기획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기획을 하시는 분이 있죠. 좀 거의 10년 동안 영남통신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 그 방영구 드러머님 기획자님 이 이제 하고 계신데 예. 궁금한 거는 영남통신사 거의 7, 8년 정도 했죠. 영남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동백나무를 하다가 네. 이어서 이제 영남통신사를 하고 있어요. 제법 핫했고 네. 일본까지 가서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영남통신사가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왜 서울만 빼고 하느냐. 서울 빼고 다 하고 있죠 지금. 광주, 대구, 후쿠오카 뭐 이렇게. 뭐 굳이 뺀다는 느낌은 아니죠. 사실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남통신사 기획하고 있는 방현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뭐 메인에서 좀 활발하게 좀 활동하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외에 지방의 팀들이 조금 어찌 보면 서울을 바라보든 아니면 그 지방에서만 열심히 하든 조금 소외된 느낌도 좀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 로컬 팀들의 힘을 좀 합쳐보자라고 했던 게 영남통신사의 처음 그 의도였고요. 사실은 2019년도 말까지 이제 일본 공연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교류가 좀 끊겼죠. 물론 그 전에는 일본, 광주, 뭐 대구, 또 제주도 있었고요. 뭐 여러 지역을 좀 같이 합쳐서 사실은 이제 뭐 부산을 필두로 뭐 그런 서로 간에 교류를 하자라는 타이틀의 이름이 영남통신사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뭐 있느냐, 그런 역할의 어떤 그런 길이 보이느냐라는 질문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어찌 보면은 다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홍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뭐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고 관객도 어찌 보면은 더 유입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맞는데 결국에는 꾸준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관객 중에서 클럽에서 이런 걸 하나? 부산에 클럽이 있어? 부산에서 공연을 하나?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예 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뭐 티켓이 있느냐, 뭐 꽃다발을 사가야 되느냐, 거의 이런 동떨어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알리는 게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건 나중에 또 사실은 좀 뒤에 섹션에서 좀 말씀하실 게 많으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들어보고 이게 그리고 지금 안내드리면은 옆에서 막 쪼잘쪼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동시 통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그 마이크를 좀 이렇게 쓰시면은 나중에는 수음이나 이런 건 다 진행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집중력 가지시고 말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는 있었지만 약간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공연도 많아지게 되고 실제로 되게 폭발적으로 좀 많아지게 됐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못했던 거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사실 공연장 찾기 힘들 정도로 연말에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때마침 최근에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이제 부산일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서 뛰어도 세계가 알아본 부산스러운 밴드라는 이제 기획 기사가 나와가지고 되게 내용 안 보신 분들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현정 기자님께서 기사를 되게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연락도 많이 받았고 이것저것 실제로 이제 여쭤보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팀들 정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 초에도 이제 시에서도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 부산의 인디 씬들이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에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있고 공연장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붐업이 되는 게 좀 힘드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도 기획자 그다음 제작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왔었고 얘기가 앞으로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이제 불만스러운 불만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년에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정도 더 들어보고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손을 처음 드셨습니다 오늘.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아까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재즈 페스티벌 기획도 하고 했는데 락씬에서 아주 깊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한 3년 정도 그 홍대 씬이죠, 그죠? 거기서도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뭐 서울에 조금 이렇게 몸을 담갔던 적도 있고 근데 참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관객들은 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그 소개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어디서 공연하고 왔다면 한번 뭐 소개를 해주시지. 그래도 개인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친구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도 생각했었던 게 뭐 그 GPS 기반을 한 뭐 다음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요런 거랑 누군가가 연계를 해서 그런 뭐 어플이라든지 그 뭐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게 선물하기처럼 뭐 그렇게 서비스가 뭐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몇 번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선수를 칠까도 생각했는데 그 뭐 비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봤고 저는 한번 올 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부산 시내에서 뭐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갖다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제 사비로 뭐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산 아까 갈매기 공화국처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브랜드 기반이 아닌 지역을 기반을 둔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게 지속적으로 부산국제락 페스티벌 외에도 지속적인 뭔가가 지속이 계속 되고 있으면 보다도 뭐 서울에 있을 때 뭐 홍대에 있을 때는 계속 그 관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부산에는 그 보고 싶어하는 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좋은 게 있다면 제가 공연장에 갔을 때 막 미어 터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제가 이제 김효정 기자님 얘기를 드렸어요. 좀 전에 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부분 중에서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기획자도 필요하고 뮤지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어떤 이제 그 지역 언론들, 미디어들의 관심하고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이제 할 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가 있잖아요. 이제 지면 신문들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같은 게 많이 있지만은 사실 큰 역할은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부산 쪽에서는 이 두 신문사가 제일 언론사 중에서 그다음 KNN하고 MBC하고 KBS가 있지만 지면 신문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국의 역할도. 근데 옛날보다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관심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저도 한 20년 전에는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불러주시고 그럼 가가지고 이제 우리 노래도 틀고 라이브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많이 옛날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래도 그냥 기사도 아니고 기사를 이렇게 낸 거 보고 나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나 내지는 이제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을 드리면은 부산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요. 지원 사업 중에서 잡지 제작하는 부분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뮤직페이퍼라고 하는 잡지가 음악 잡지가 이제 연재를 좀 오래 했었죠.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그 객석 쪽에 오신 분께서도 이쪽 관련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좀 약간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건 네트워크인데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항상 술 먹고 아이고 안 오겠지 관객이 오겠나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는데 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제 의외로 지금 오늘 이제 여기 한 50명 정도 밖에 카메라 안 보이는 데 계신데 방송국 계신 분도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밴드 활동하시는 그 재근 씨 때문에 따라온 보컬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잡지라든지 이런 이제 그쪽 디자인 인쇄 쪽 일하시는 분이나 또 다른 파트에서 이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이제 같이 다른 파트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들었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얘기를 두 분이 지금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맞죠? 두 분 얘기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일단 뒤 섹션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최세훈 씨가 지금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다가 지금 약간 다른 행보를 가고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스펙 뮤직 대표 천세훈입니다. 부산에서 한창 최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주로 밴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던 팀의 소속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스카 웨이커스라는 팀을 10 몇 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밴드는 활동을 이제 좀 그만둔 지 몇 년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도 부산에서는 기획자 없을 뿐더러 사실 공연을 간다는 건 이게 인맥이 동원되냐 안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 이런 공연이 있는데 한번 할래? 뭐 이 정도로 계속 그렇게 엄청 활발하게 쫓아다녔는데 거기서 가장 부족했던 거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저는 스카이거스라는 밴드를 하면서 제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좀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듀싱이라든가 뭐 믹싱, 뭐 레코딩 이런 기술들을 조금 섭렵을 한 지 좀 몇 년이 됐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좀 더 이 기획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이 조금 부족한 이 부산 현실이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식당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부산이니까 횟집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회는 당일 잡은 거를 이제 신선한 걸 팔아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콘텐츠라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그 딱 어느 정도 발길이 끊긴 다음에 이 재료가 점점 이제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콘텐츠를 내야 하는 이 식당에서는 이 항상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점점점 쓰다 남은 이런 재료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자꾸 되니까 코로나 동안 한 2년 넘게 시간 동안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밴드라든가 뮤지션들은 이 콘텐츠 즉 음반 음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유튜브 콘텐츠에도 점점 소극적인 이런 이 행보를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사실 이거는 뮤지션의 문제뿐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그 결국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마저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산을 예로 들면 부산에서 음반을 가장 많이 이제 제작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산음악 창작소가 2016년에 생겨났었는데. 그때도 초반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뮤지션들에게 좀 제작을 많이 이게 지원하고 1년에도 수십 종류의 음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올해 작년만 예를 들어도 좀 그 자체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죠. 지원자 수도 적었을 뿐더러 이 앨범을 내놓는 그런 이 횟수가 적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도 기획자 양성 이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서울에 믹싱 소스를 올려 보내고 이렇게 받고 이런 밴드 음악은 더 만들기 까다롭잖아요. 사실 부산에서 이런 프로듀서라든가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앨범 만드는 게 이 공정을 보면 이게 주로 컴퓨터 음악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밴드 음악에서는 더 좀 공정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부산에서 이런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산에 이런 기획자 양성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자, 엔지니어 이런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을 긴밀하게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워크숍을 벌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밀락에서 이렇게 앨범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상 제작 지원을 하거나 제작을 하긴 하는데 항상 겪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스튜디오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들, 레코딩 엔지니어, 믹싱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제 이 오퍼레이터 분들, 공연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오퍼레이터 데리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공연장에 못 믿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산 오면은 일부러 억지로 데리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 부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부르든지. 이게 현장의 라이브 믹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약간 못 믿는 분도 계시고, 특히 부산에 있는 활동하시는 이제 앨범 내시는 밴드 분들도 서울 쪽에 많이 믹싱을 좀 맡기죠,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들이 약간 있긴 있는데 계속 늘지는 않죠, 맞죠? 이게 계속 하시던 분들 하시는데 새롭게 약간 엔지니어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되게 앨범들이 되게 유니크하게 나오더라, 잘 나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 내지는 저기는 좀 오래돼 갖고 이제 엔지니어가 기가 좀 썩어서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맞죠? 이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데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도 이게 바이널 같은 경우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린 대표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필요할 때 대체 엔지니어를 쓰려고 그래도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서울 쪽에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엔지니어가 많이 없다 하니까 부산 내 제자들 많은데 얼마든지 데리고 왔으라고, 차고 넘쳐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부산은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음창소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양성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초창기에 조금 했었다가 계속 지속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양질의 어떤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좀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 첫 번째 섹션은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사실은 이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강정은 대표님께 아까 이 꼬표를 계속 하셔가지고 안 물어보려다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강재근 씨는 월 기타리스트고 옛날에 이제 극악 메탈을 했었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살랑살랑 예쁜 노래들 락을 하긴 하지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립적인 뮤지션,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레슨도 안 하고 이제 어떤 음악으로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전업 뮤지션 몇 안 되는 전업 뮤지션 중에 한 팀인데 한 명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밴드만 하고 돈을 못 벌어도 밴드만 할 때랑 그래도 이제 그런 상업적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버닝소다로 활동하고 있는 강재근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조금 파악을 하는데 힘들었는데 일단 이게 섹션 1에서 하는 주제인 거죠. 네. 방금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전업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밴드 활동으로만 이제 벌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부산에서 20년 넘게 음악 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부산 지역 인디 음악 한계 이게 가장 이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음악으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음악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고 잡을 가지게 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음악에 전념할 수 없고 전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음악성이라든가 연습할 시간은 더욱더 부족해지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모든 밴드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약간 부족하지만 전업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나한테 뭐가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디 음악을 하는 인디 뮤지션이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음악 만들고 연주하고 거의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잘 모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업을 하게 되고 대표를 맡게 되고 팀을 케어하면서 뭐랄까 점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올라가고 유명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자본부터 시작해서 뭐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홍보나 마케팅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정말 이게 정말로 많은 외적인 부분들에서 시간과 인적 자원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소요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인디 씬에서 이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뭐랄까 조금 이제 음악을 잘하는 분들 외에 이렇게 뒤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또 제대로 좀 배워가지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가지고 이런 팀들을 조금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부산 음악 씬에 좋은 요소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생각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대안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지만 대안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제 역할의 분리 그리고 야근 약사에게 그렇죠 그런 개념이 사실 이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떤 이제 부산 쪽의 어떤 인디씬 내지는 부산 지역 이제 음악씬에서 어떤 그렇죠 약간 역할을 분담하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거버먼트라든지
이제 시라든지 어떤 재단이나 이런 쪽에 같은 고민을 좀 이렇게 하고 약간 어떤 미디어들의 역할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포럼이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를 도출하고 그걸 대안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이까지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저희 오늘 목표가 9시까지 끝내는 거기 때문에 2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섹션 진행. 자리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바로 이제 급하신 분들만 좀 움직이시고 좀 담배 급하게 한 대 피고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